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지야하오. 알리바바 중국어 입문 강의를 맡은 정명숙입니다. 자, 저와 함께 중국어의 입문부터 중국어가 이런 거구나 입문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가 뭔지 중국어에 대해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중국에는 또 소수민족도 굉장히 많고요.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방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투리의 수준이 거의 외국어 수준이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끼리도 지역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경어를 기준으로 한 표준어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보통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말인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중국어를 널리 통하고 널리 통하게 이렇게 쓰이도록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표준어를 중국에서는 보통화라고 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기본은 이제 한자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한다. 뭐 이제 한문 시간에 뭐 한문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사랑한다 이 글자를 쓰지만요. 중국에서는 글씨를 굉장히 간소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씁니다. 그 글씨도 중국에서는 복잡하게 이렇게 한자 다 쓰지 않고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자마다 또 발음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번 써보자. 이거는 알파벳 B고요. 알파벳 A가 이렇게 만났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안 배웠어도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빠 소리가 납니다. 빠로 읽어요. 이렇게 성모, 자음에 해당하죠. 성모고 모음에 해당하는 음모가 결합돼서 하나의 음을 이루는 거죠. 뽀, 아, 빠 이렇게 하나의 음을 이루는데요. 또 중국어에는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성조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다가 성조까지 표기를 해줌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음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조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일직선으로. 이건 어떻게 읽냐 하면요. 굉장히 높이 발음을 합니다. 빠 이렇게 뭐 아니고요. 빠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음의 높낮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 음이고 성조가 평평한 일성이니까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빠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이라고 하거든요. 아이, 사랑하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는 성모가 빠졌지만 음모 그리고 성조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거죠. 이처럼 중국어의 음절이요. 한문 밑에 알파벳으로 발음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중국어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얼핏 봐도 가만있어 봐. 요거는 아이 이렇게 발음되나? 가만있어 봐. 요거는 빠 이렇게 발음되나? 대강 얼추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음을 달아 놓은 것을 알파벳으로 음을 달아 놓은 것을 한어 병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어는 중국어예요. 중국어의 음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달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알파벳으로 이렇게 달아놓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웠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문이 많아, 중국어 한문 많아, 머리 아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글자에다가 발음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발음을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 음절 구성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모와 음모가 만나서 하나의 음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성조를 넣어서 완벽한 음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요 말은 북경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어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빠,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빠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도 왜 어릴 때 알파벳 A, B, C, D 이렇게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A, B, C, D를 알아야지 무슨 어려운 영어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의 발음의 기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라는 것은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음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순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된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2, R, 3, 4, 5, 6 6개의 가장 기본적인 음모가 있거든요. 이게 단음모라고 하는데 얘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 만나고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음모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음 체계가 하나 둘씩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알파벳 영어식 발음을 하면 되는데요. 조금 몇 가지는 좀 발음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 나올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는요 발음을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예, 말이나 소를 몰 때, 이러죠. 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하고 어의 음을 천천히 읽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와! 이렇게 발음하시는데요. 그러면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느긋하게, 천천히, 입술을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박력 있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자, 이 알파벳 E는요. 으하고 어의 음을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요. 이 E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또 볼게요. 하여튼 기본 발음은 E니까요. 소리가 납니다. 자, 알파벳 U는요. 우산, 우이 할 때 우 발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알파벳 U 위에 두 점이 있는 거는요. 그 위 아래 할 때 위음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위음으로 하시는데요. 위 아래 할 때 위 발음보다는 입술을 더 조그맣게 조그맣게 오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오므리시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다 했으니까 이제 입술 풀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계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발음을 천천히 읽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익히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천천히 발음 연습을 해야지 이제 숙달된 중국어가 나오지. 성질 급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발음을 공부할 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하고 위의 발음 차이 잘 구분하세요. 입니다. 이 기본 단음모가 이렇게 발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끼리 막 조합을 하면서 다양한 또 그 음절을 이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복음모, 비음모, 아까 배운 단음모들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단독으로 읽을 때는 맞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결합을 하면서 약간 이제 발음 또 변화가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이는 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쉽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읽을 때는 소리가 났지만 결합돼서 표현될 때는요. 에 소리가 나죠. 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고요.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죠. 또 그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리고 앙꽃빵 할 때 발음으로요.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엉덩이가 뜨거워할 때 발음입니다. 이고요. 그리고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단음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지만 이 음모들이 결합을 하면서 발음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대충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된다. 자, 그다음에요. 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모, 비음모. 그래서 이제 복음모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복수라는 거죠. 그리고 비음모는 이렇게
콧소리가, 코에 그 진동이 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안, 음을 하시면서 코를 이렇게 만지면은 안, 하고 코가 울리거든요. 얘도 코가 좀 찡, 이렇게 울리죠. 요런 이제 코가 울리는 소리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자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음, 성모라고도 하는데요. 자, B, 알파벳 B, P, M, F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국어는 조금 달라요. 읽는 법이요. 자, 이거 이렇게 읽어요.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요. 뽀, 뽀 소리가 나고요. 피읍입니다. 포, 포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미음이에요. 이고요. 그 다음에 푸, 이 입술을 얘네들은 입술끼리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 윗니가요. 얘랑 아랫입술이랑 닿아요. 살짝 닿아요. 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순음, 순지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이 이런 표현은 이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뽀, 포, 모, 푸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이거는요. 이 혀끝을요. 여기 이렇게 좀 여기 이에 닿다가 튕겨주면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뜨거 할 때 뜨어 이고요. 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끄 소리가 나는데요. 이 혀 뿌리를 좀 들어주면서 발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흐입니다. 자, 천천히.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중국어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발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원리를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발음을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냥 발음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렇게 혀찰 때 나는 소리예요. 찌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치죠. 치 그리고 시입니다. 자, 묵찌빠 할 때 찌 생각하시고요. 치즈 할 때 치 생각하시고요. 시냇물 할 때 시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찌, 치, 시. 아까 이건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는 포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큐입니다. 큐. 예, 큐는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다시 쓸게요. 큐, 치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찌, 치,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은요. 이게 정말 쯔쯔쯔예요. 쯔쯔쯔 발음을 하시면 돼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쯔 발음하실 때 입술이 좀 길게 이렇게 미소 짓듯이 이렇게 미소 짓듯이 입술 모양이 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쯔 지으신데 소리로, 치으신데 스 소리로, 시오신데 쓰다 약이 스 발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쯔 스 소리가 나고요. 입술 모양은 길게. 자, 이번에는 Z애취인데요. 애취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혀를 이렇게 말아서 발음하는 의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는 쯔 소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얘는 혀를 쯔 소리를 하는데 혀를 말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쯔 소리가 나고요. 얘도 츠 발음인데 혀를 말아서 하시면 돼요. 츠입니다. 역시 스 발음인데 혀를 말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고요. 얘는 을지로 할 때 을 발음을 하는데 역시 혀를 말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혀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혀를 막 말아야 되니까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쯔, 츠, 스, 쯔, 치, 시,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중국어의 발음, 체계, 음절이라는 것은 그 글자가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 밑에 알파벳으로 음을 달아놨고
그것은 한어병음이라고 하는데 한어병음은 대충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성조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음, 성모 부분은 이제 우리가 뽀, 푸어, 모, 포, 즈, 츠, 뭐 쯔 이런 것들 연습해 봤고요. 또 음모 부분에는 그 단음모 아, 오, 이, 우, 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있는데 얘들이 막 조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음모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어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성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 우리가 중국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성모와 음모 그리고 간단하게 성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빠라는 음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성모, 자음에 해당하는 성모이고 이 부분은 모음에 해당하는 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빠 음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뽀, 아이, 빠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성조까지 있으면은 완벽한 이제 음의 체계가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어에 성조가 4개가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성부터 4성까지의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성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레미파솔 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성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성부터 4성까지가 있고요. 여기다가 또 음악처럼 짧게 반박자로 발음하는 경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성입니다. 1성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해줘요. 평평하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평평한 음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높이가 보면은 가만있어 봐. 도레미파솔인데요. 이 일성의 높이가 솔 자리에 있어요.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 높이로 하셔도 안 되고요. 미 높이로 하셔도 안 돼요. 도레미파솔, 솔, 산, 도끼 맞죠?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평평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소리로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일성입니다. 일성은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로 높고 평평하게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성 한번 볼까요? 자, 이성입니다. 이성은요, 표기는 이렇게 해줘요. 이게 그 음모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 올라가는 모양으로 성조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음을 이렇게 올려주는 음이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이 오시죠? 자, 어느 정도 높이인지 또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도레미파솔, 미에서 솔로 올라가고 있어요. 도레미, 미파솔, 미파솔, 미파솔 이 높이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아니고요. 미파솔의 높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올려 읽어주시면 돼요. 음의 시작은 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삼성을 볼까요? 삼성은요. 표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V자처럼 해주는데 이렇게 성조를 표기해 준 걸 보니까 이 내려갔다가 음을 또 올려주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음의 높이를 좀 볼까요? 음이요. 아까 이성은 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삼성은요. 이성보다 시작하는 점이 낮아요. 레에서 시작하거든요. 도, 레, 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꺾어주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근데 이성은 좀 높죠? 시작하는 점이. 삼성은 이성보다는 낮은 점에서 시작을 하고 꺾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성 보겠습니다. 사성은요. 표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음의 높낮이를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솔에서 아까 일성은 솔, 도레미파 솔 높이로 했는데 사성은요. 솔에서 그냥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뚝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자, 이렇게 신경질을 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성부터 4성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아, 아. 시작하는 점은 삼성이 이성보다 낫다. 꺾어주는 게 포인트다. 신경질을 내면서 발음한다. 높고 평평하게 읽는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1성부터 4성까지의 성조가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경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성은 이게 뭐냐면 가볍게 발음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볍고 짧게 발음하면서 성조 표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4성이네요. 그러니까 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성조 표시가 없으니까 가볍게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빠라는 뜻인데요. 빠바 짧게 느껴지시죠? 빠바 이렇게 안 하고요. 빠바 가볍게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자, 마도 마찬가지예요. 마, 도레미파솔, 솔의 높이예요. 마, 솔. 자, 일성인데 마인데요. 경성이에요. 자, 그러면 마마. 역시 짧고 가볍게 읽었다는 거 들리시죠? 마마, 엄마입니다. 다시 한번 아빠는요. 빠바. 엄마는요. 마마. 이런 식으로 경성은 짧고 가볍게 발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어에는 그 1성부터 4성. 1성은 이렇게 아를 음을 다시 한번 하면 1성은 아, 도레미파솔, 아 이고요. 2성은 아, 미에서 솔이죠. 아, 그죠? 3성은요. 레에서 꺾어주는 거, 레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고요. 4성은 솔에서 도로 맞죠? 도레미파솔, 솔에서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신경질을 좀 팍팍 내시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발음하셔도 되고요. 경성은 여기에다가 짧고 가볍게 빠바, 빠, 마마, 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조 1성부터 4성 그리고 경성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빠의 음을 가지고 우리가 1성부터 4성까지의 성조 연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는요, 이 해당 성조가 다르면 전혀 다른 뜻의 글자, 전혀 다른 뜻의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성조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볼까요? 뽀, 아, 빠. 일성이에요, 일성. 도레미파솔. 그래서 빠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8입니다. 이 8, 빠 발음이 되는데 부자가 되세요 라는 뜻의 파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숫자 8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성은요. 올려줘야죠. 뽀, 아, 빠 소리가 납니다. 빠 뽑다요, 뽑다. 자, 삼성이네요. 뽀, 아, 빠 이죠. 잡다 라는 뜻이고요. 역시 뽀, 아, 빠 사성이에요. 아빠 라는 뜻이죠. 이처럼 같은 빠의 의미지만 1성은 숫자 8, 2성은 뽑다, 3성은 또 뭐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빠. 다시 한번요. 빠. 한번 더 해볼까요? 빠. 이처럼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도요. 1성부터 4성을 연달아 천천히 발음하시면서 성조를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 중국어 생각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下次再会